다음 소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로 예정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심사 방식은 이르면 오늘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예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럼 구속영장 심사는 열릴 수 있는 건가요? 네, 법원이 어떻게 결정할지에 달려 있는데요. 검찰과 변호인단만 출석한 상태에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릴 수도 있고 영장된 기록만으로 이 심사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열지 아니면 서면 심사로 대체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없이 변호인단만 출석한 상태에서 열리는 영장심사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대통령 없이 진행해도 무리는 없다는 반응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이 전 대통령은 어디에서 대기하게 되나요? 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출석한 뒤 바로 옆 건물인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검찰청에서 대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대기할 경우 논현동 자택에서 서초동 검찰청사까지 교통을 통제하고 청사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관련 소식 사회부 법조팀 강경석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키워드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도망의 염려라는 뜻을 표현을 저희가 키워드로 정해봤는데요. 예. 이 도망의 염려라는 표현을 키워드로 오늘 정한 이유가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 굉장히 이례적인 사유가 하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이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해서 검찰이 쭉 구속영장 말미에 강조를 하는데요. 네. 이번 구속영장의 구속영장의 청구 사유로 들어간 게 총 4가지였습니다. 예. 보신 대로 마지막에 도망의 우려라는 걸 적었는데 예. 이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굉장히 좀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경호까지 다 받고 있는데 도망갈 우려가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굳이 도망의 우려라는 표현까지 쓴 것은 예.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이거든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그만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고 네. 실제로 현재까지 증거인멸을 해왔다라는 취지 이런 점들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예. 검찰이 이례적으로 도망의 우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도망할 수 있다라는 표현까지 쓴 것 같습니다. 예. 전직 대통령 구속영장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증거인멸 우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비슷하긴 합니다만 우리는 보통 도주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네. 도주와 혹시 도망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게 국어사전적으로 전혀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데요. 아. 법률적으로는 사실 도망이라는 표현을 좀 더 자주 씁니다. 그렇군요. 형사소송법에도 70조에 이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도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러면서 쭉 형사소송법을 다 보더라도 도망이라는 표현은 약 20차례 가까이 나오는데 네. 도주라는 표현은 한 2번 정도밖에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법률적으로는 좀 더 도망이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도망이라고 들으니까 왜 우리가 이제 일반 범죄자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어감이 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셔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 전 대통령 지금 내일 영장 실질 심사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을 때 과연 어디에서 대기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아직까지 정확하게 구체적인 장소를 정해졌다라고 말하긴 힘든 단계인데요. 일단 오늘 중으로 아까 전해드린 대로 예. 법원에서 실제로 변호사들과 검찰이 참여하는 상황에서 신문을 열지 또는 서류 심사만 할지 이걸 먼저 정해야 되거든요. 예. 통상적으로 보통 영장 심사에 출석하게 되면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 구인장에는 인치 장소를 법원 그 영장 심사가 열리는 장소로 적시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검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그 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했기 때문에 예. 아마 현재까지 검토되고 안을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내일은 일단 자택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법원에서 영장 심사가 쭉 이뤄진 이후에 영장 전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예. 그 구속영장을 가지고 중앙지검 수사관들이 자택으로 찾아가서 영장을 집행해서
자택에서 바로 구치소로 이동할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높아 보입니다. 그럼 구치소는 어느 구치소로 가게 되는 겁니까? 발부가 된다면? 일단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그 구속 수감 장소는 두 군데였습니다. 예. 서울구치소와 서울 동부구치소였는데요. 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예. 전직 대통령이 두 명이 같은 구치소에 수감되는 건 사실 부담이 크거든요. 예. 경호 문제도 있고 실제로 통제 문제도 있고 해서 예. 아마 동부구치소로 수감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은 상태라서 예. 최순실 씨와 그리고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수감 중인 서울 동부구치소로 수감될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재판을 거부하고 이제 국선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인데 지금 재판에 안 나오고 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영장 심사를 안 받겠다고 합니다. 물론 안 받을 수 있는 건 뭐 법에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이렇게 죄가 있어서 이런 법적인 절차까지 밟지 않겠다는 건지 궁금해할 텐데 과거에도 이렇게 영장 실질 심사를 거부했던 사례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영장 심사를 포기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가장 최근에만 보더라도 최근에 정호성 전 비서관이랄지 예. 또 진경준 전 검사장이랄지 홍만표 변호사 예. 이런 분들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에서 영장 심사에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인정한 거군요. 근데 다만 그때와 지금이 상황이 달랐던 거는 저 세 명은 당시 체포 상태였습니다. 이미 구금돼 있었던 상태에서 영장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에서 불출석을 했던 거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어제도 이제 측근들이 대책회의를 하면서 의견이 좀 분분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예. 일각에서는 정해진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게 맞다라고 예. 주장한 분들이 있었던 반면에 굳이 전직 대통령이 법원까지 가서 구구절절하게 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좋지 못할 수 예. 있다. 이런 의견들이 서로 이제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와 이런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볼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법원에 가서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군요.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다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김윤옥 여사를 둘러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느 회사에 얼마짜리 가방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도대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오늘 정두원 전 의원이 한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본인이 밝혔던 경천동지할 일 3가지 중에 한 가지는 지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명품백에 돈을 3만 달러를 넣어서 받았다. 네. 그 사실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는데요.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 당시 상황은 일단 그 공소시효가 지난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끝난 게 아니라 구속되더라도 계속 수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검찰 수사를 피해가는 방향으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받고 있는 의혹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명품 가방 2개, 하나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건데 이거는 구속영장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앞서 다른 정두원 전 의원이 얘기했던 거는 포함이 안 돼 있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국정원 특활비랄지 뭐 이팔성 전 회장에게 받은 맞춤 양복이랄지 이런 것들은 현재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뭐 대선 후보고 당선이 유력했던 후보의 부인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가방을 과연 받았다 돌려줘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영화에서 보면요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물론 이제 가방 안에 이제 김윤옥 여사가 받았던 가방 안에 돈이 들었냐 안 들었냐 이제 이거 갖고 논란이 많긴 합니다만 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 사실을 알았을까요? 받았다면? 현재까지 정두원 전 의원이나 측근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인데 사실 진실은 당사자와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이 두 사람만 알고 있지 않을까. 아마 검찰 수사에서 향후로 좀 더 밝혀내야 될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함께 여사까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서 구설수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창피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법원에서 실제로 변호사들과 검찰이 참여하는 상황에서 신문을 열지 또는 서류 심사만 할지 이걸 먼저 정해야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보통 영장 심사에 출석하게 되면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구인장에는 인치 장소를 법원 그 영장 심사가 열리는 장소로 적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검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그 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했기 때문에 아마 현재까지 검토되고 안을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내일은 일단 자택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법원에서 영장 심사가 쭉 이뤄진 이후에 영장 전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그 구속영장을 가지고 중앙지검 수사관들이 자택으로 찾아가서 영장을 집행해서
자택에서 바로 구치소로 이동할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높아 보입니다. 그럼 구치소는 어느 구치소로 가게 되는 겁니까? 발부가 된다면? 일단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그 구속 수감 장소는 두 군데였습니다. 예. 서울구치소와 서울 동부구치소였는데요. 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예. 전직 대통령이 두 명이 같은 구치소에 수감되는 건 사실 부담이 크거든요. 아, 예. 경호 문제도 있고 실제로 통제 문제도 있고 해서 예. 아마 동부구치소로 수감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은 상태라서 예. 최순실 씨와 그리고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수감 중인 서울 동부구치소로 수감될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재판을 거부하고 이제 국선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인데 지금 재판에 안 나오고 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영장 심사를 안 받겠다고 합니다. 물론 안 받을 수 있는 건 뭐 법에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이렇게 죄가 있어서 이런 법적인 절차까지 밟지 않겠다는 건지 궁금해할 텐데 과거에도 이렇게 영장 실질 심사를 거부했던 사례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영장 심사를 포기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가장 최근에만 보더라도 최근에 정호성 전 비서관이랄지 예. 또 진경준 전 검사장이랄지 홍만표 변호사 예. 이런 분들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에서 영장 심사에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아, 인정한 거군요. 근데 다만 그때와 지금이 상황이 달랐던 거는 저 세 명은 당시 체포 상태였습니다. 아, 이미 구금돼 있었던 상태에서 영장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에서 불출석을 했던 거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어제도 이제 측근들이 대책회의를 하면서 의견이 좀 분분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예. 일각에서는 정해진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게 맞다라고 예. 주장한 분들이 있었던 반면에 굳이 전직 대통령이 법원까지 가서 구구절절하게 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좋지 못할 수 예. 있다. 이런 의견들이 서로 이제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와 이런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볼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법원에 가서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군요. 현실적인 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검찰청에서 대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대기할 경우 논현동 자택에서 서초동 검찰청사까지 교통을 통제하고 청사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관련 소식 사회부 법조팀 강경석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키워드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도망의 염려라는 뜻을 표현을 저희가 키워드로 정해봤는데요. 예. 이 도망의 염려라는 표현을 키워드로 오늘 정한 이유가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 굉장히 이례적인 사유가 하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이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해서 검찰이 쭉 구속영장 말미에 강조를 하는데요. 네. 이번 구속영장의 구속영장의 청구 사유로 들어간 게 총 4가지였습니다. 예. 보신 대로 마지막에 도망의 우려라는 걸 적었는데 예. 이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굉장히 좀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경호까지 다 받고 있는데 도망갈 우려가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굳이 도망의 우려라는 표현까지 쓴 것은 예.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이거든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그만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고 네. 실제로 현재까지 증거인멸을 해왔다라는 취지 이런 점들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예. 검찰이 이례적으로 도망의 우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도망할 수 있다라는 표현까지 쓴 것 같습니다. 예. 전직 대통령 구속영장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증거인멸 우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비슷하긴 합니다만 우리 보통 도주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네. 도주와 혹시 도망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게 국어사전적으로 전혀 의미는 차이가 없는데요. 아, 법률적으로는 사실 도망이라는 표현을 좀 더 자주 씁니다. 그렇군요. 형사소송법에도 70조에 이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도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러면서 쭉 형사소송법을 다 보더라도 도망이라는 표현은 약 20차례 가까이 나오는데 네. 도주라는 표현은 한 2번 정도밖에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법률적으로는 좀 더 도망이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도망이라고 들으니까 왜 우리가 이제 일반 범죄자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어감이 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셔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 전 대통령 지금 내일 영장 실질 심사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을 때 과연 어디에서 대기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아직까지 정확하게 구체적인 장소를 정해졌다라고 말하긴 힘든 단계인데요. 일단 오늘 중으로 아까 전해드린 대로 다음 소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로 예정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심사 방식은 이르면 오늘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예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럼 구속영장 심사는 열릴 수 있는 건가요? 네, 법원이 어떻게 결정할지에 달려 있는데요. 검찰과 변호인단만 출석한 상태에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릴 수도 있고 영장된 기록만으로 이 심사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열지 아니면 서면 심사로 대체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없이 변호인단만 출석한 상태에서 열리는 영장 심사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대통령 없이 진행해도 무리는 없다는 반응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이 전 대통령은 어디에서 대기하게 되나요? 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출석한 뒤 바로 옆 건물인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